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선생님이 또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짧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계획상으로는 원래 고체지구, 유체지구, 천문학 이렇게 세 가지를 지구과학 원에 배우기 전 중학교 걸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학습량의 부담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랑 온라인으로 수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에는 우리 1단원, 2단원, 그러니까 지구과학 중에서도 앞에 이제 1, 2단원을 배우기 위한 퇴적암이라던가 화성암이라던가 이러한 고체지구 쪽 관련된 것만 선생님이 이번 온라인 시간 동안 촬영을 마무리 짓고, 이어서 나오는 유체지구과학이라던가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등교 수업할 당시에 다음 단원 들어가기 전에 1시간씩 선생님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따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온라인 시간에서는 요 암석과 관련된 내용들, 지구과학 원을 배우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중학교 내용들, 고체지구와 관련된 내용들만 쭉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등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이제 직접 만났을 때 3단원 넘어가거나 5단원 이렇게 대기 파트, 천문 파트 넘어가기 전에 1시간씩 여러분에게 중학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무리 없이 잘 따라온 학생이 있다면 중학교 내용이 탄탄한 거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수업을 즐겨주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렵다 싶은 학생들은 필기노트 꼭 정리를 해서 두고 여러분들에게 필살기로, 지구과학을 끝내는 필살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됐죠? 이어서 이제 고체지구과학 중에서도 암석과 강물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이제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화성암은 우리 암석 중에 하나의 예였었죠. 기억나나요? 암석이 크게 세 가지, 어떻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 있었다는 거 기억나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다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암석인 화성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마그마나 용암이라고 둘 다 적어놨어요. 복습을 하자면, 마그마는 지하 내부에서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 그게 화산 활동으로 바깥으로 뿜어져 나왔을 때는 용암이라고 부른다 라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텐데, 화성암은 크게 냉각 속도의 차이와 색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분류 기준 명확하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화성암을 냉각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냉각 속도의 차이라 함은 냉각 속도가 빠르다, 냉각 속도가 느리다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즉 암석이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형성되는데, 그 식는 속도가 빨랐느냐 아니면 식는 속도가 천천히 느리게 식었느냐에 따라서 암석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냉각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화성암을 분류해 볼 거예요. 그럼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 분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잘 나오는 건가 이거? 냉각 속도의 차이에 따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거 동음이의어들, 그러니까 동음이의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다시 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르게 불릴 수 있는 과학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냉각 속도가 빠르게 식었냐 느리게 식었냐는 곧 생성된 장소가 어디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뜨겁게 먹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파서 죽을 먹고 있었어요. 죽을 먹다가 냉동실에 넣는 게 보다는 그냥 여기 교실 같은 일반 상온에 선생님이 죽을 뒀을 때랑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보온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따뜻한 곳에서, 죽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낮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따뜻한 그곳에 놓았을 때랑, 어디에서 이 죽이 식느냐에 따라서 이 냉각 속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성 장소랑 똑같은 말은 지하 깊은 곳이냐 지표면이냐 라고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하 깊은 곳에는 생각보다 온도가 높겠죠. 우리 여기 평소에 맞닿아 있는 공기는 온도가 기껏 해봤자 20도에서 3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온이지만, 지하 내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높은 상태인데, 따라서 이 마그마가 식을 때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마그마냐, 아니면 지표면으로 분출돼서 용암 상태에서 빠르게 식었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성 장소가 지하일 때 냉각 속도는 느리다, 생성 장소가 지표면일 때 냉각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빨리 식었냐 늦게 식었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냐 아니면 지표면에서 생성되었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냉각 속도가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까지 있냐 하면 바로 결정 크기의 차이까지 발생합니다. 결정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도 분류를 한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는데, 중학교 때 아마 시트르산 실험을 해봤다면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액체 상태의 물체가 빠르게 냉각되면 주변에 같은 성질을 가진 친구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액체 상태일 때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유롭게 여러 물질들이 섞여서 활동하고 있지만, 고체 상태로 점점 식게 되면서 결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변에 같은 친구들을 찾아서 야 일로 와, 너도 나랑 같은 철이구나, 철은 철끼리 만나야지, 너도 철이야, 너도 일로 와, 같이 만나야지 라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철의 결정의 크기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식게 된다면. 하지만 급격하게 식게 된다면 너도 철이구나 일로 하다가 그냥 굳어버리겠죠. 너무 빠르게 식기 때문에. 따라서 철은 철끼리 뭉칠 시간이 부족해지고 기타 등등 다른 물질들도 서로 뭉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언제? 냉각 속도가 빠를 때. 따라서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되면 결정이 충분히 성장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작게 되겠네요. 다시, 냉각 속도가 이번에는 충분히 느렸어요. 오래 천천히 식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같은 물질,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끼리 뭉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겠네요. 따라서 냉각 속도가 느린 곳에서는 결정의 크기는 크게 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분류입니다. 화성암을 분류할 때. 다시 복습.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 분류한다. 냉각 속도는 빠르게 식었냐 느리게 식었냐를 구분할 수 있다. 빠르게 식었냐 느리게 식었냐는 그 암석이 생성된 장소와 연관이 있다. 장소에 영향이 있다. 지표면에서는 냉각 속도가 빠르고 지하 깊은 곳에서는 냉각 속도가 느리니까. 그 말은 똑같은 말로 보면 결정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되면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작고, 냉각 속도가 느리게 되면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결정이 크기가 크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를 선생님의 그림으로 그리고 암석들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봅시다. 여기 선생님 빨간 펜이 없어가지고 그냥 검은색으로 그렸는데, 여기가 화산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내부에 마그마가 있는 상태죠. 적을게요.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요게 마그마다.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있었다가 여러 작용들을 인해서 점점 상승을 하다가 화산 분출을 뻥 하게 되었어요. 그럼 주변으로 흘러나오겠네요. 이 흘러나온 얘들을 용암이라 부른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용암과 마그마가 식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점점 온도가 낮아져서 식는데 이 용암은 지표면으로 분출이 되었죠. 지표면으로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식었어요. 냉각 속도가 빠르다. 생성 장소는 지표면이다. 결정의 크기는 그러면은 작다. 결정의 크기 작다. 이러한 지표면에서 빠르게 식은 화성암을 다시 분류하면 이 친구의 이름이 화산암이 됩니다. 저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시 화성암은 냉각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표면에서 빠르게 식은 화성암을 따로 화산암이라고 부른다. 정리가 좀 됐나요? 좀 헷갈리게 설정을 해놨죠. 왜 화산암이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암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지표면으로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이 되었을 때, 즉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생성된 암석이다 해서 화산암이다. 결정의 크기는 작다. 그럼 생성 장소는 당연히 화산암이니까 지표면일 거다. 냉각 속도까지 쓸까요? 냉각 속도는 빠르다. 여기까지. 화산암. 얘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화산암의 얘가 또 있어요. 이제 암석의 실제 이름이죠. 여기까지는 큰 대분류였어요. 화성암은 화산암과 나중에 배울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산암의 실제 암석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화산암의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무암, 안산암, 윤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선생님이 여기서도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다시 볼게요. 화성암은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빠르게 식은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부른다. 화산암의 종류는 현무암, 안산암, 윤암이 있다. 끝. 그럼 이어서 이 밑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이러한 마그마가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냉각이 되었을 때의 암석의 이름을 심성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성암. 심성암. 심도가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다. 한자 풀이 좀 하니까 쉽죠? 심도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다. 가 바로 심성암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쉬었으니까 결정의 크기는 크겠네요. 결정의 크기는 크고 생성된 장소는 어디? 지하 깊은 곳. 지하에서 생성되었고 그렇다면 냉각 속도는 어떻다? 천천히 오래 식었다. 냉각 속도는 느리다. 이게 바로 심성암. 그럼 얘를 보면 심성암의 얘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 왜 이렇게 참 많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암기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암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 뒤따라오는 게 암기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필기노트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평소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 말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선생님이 자 지금 필기하자 라고 했을 때 필기를 하면서 암기를 끝내는 거죠. 간혹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책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기만의 막 생각되는 걸로 적으면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기만의 공부 방식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선생님과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좀 이해가 기반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필기하자라는 시간을 통해서 암기까지 끝내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필기하자 할 때까지는 선생님 얘기에 좀 귀 기울여 두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 가볍게.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생성된 암석인데, 이 화성암은 첫 번째로 생성 장소, 다시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냉각 속도 차이는 곧 생성 장소의 차이를 뜻한다. 생성 장소가 다르면 냉각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그럼 냉각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결정의 크기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서 지표면에서 빠르게 식은 결정의 크기가 작은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부르게 되며, 그 예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결정의 크기가 크게 형성된 암석은 심성암이라고 부르며, 그 예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이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딱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필기할 친구들은 자기 노트 펴서 요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시작! 네, 끝났죠. 일시정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네, 좋아요. 자, 이어서 다시 화성암을 분류해 볼 건데, 이번에는 암석의 색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암석을 딱 봤을 때, 이 색이 어떻구나에 따라서 우리가 화성암을 분류할 수 있는데, 색 이꼴 같은 말은 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밝기. 암석이 밝냐, 어둡냐에 따라서 암석을 분류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암석의 색, 암석의 밝기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과 큰 연관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말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은 화학 조성에 따라서 암석을 분류할 수 있다. 화학 조성이 어떤 성분이 많냐에 따라서 암석의 밝기, 즉 색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중학교 내용에서 안 다룰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중학교 내용에서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까지 다루기는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지구과학 1을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또 다뤄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워밍업 느낌으로 수목금 온라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한 2번에서 3번 정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때 계약하기 전 준비 단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다시, 암석의 색은, 즉 밝기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조성, 어떤 화학 조성이 많냐, 어떤 화합물이 많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선생님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생소한 단어가 좀 보이죠? SiO2와 MgFe. 요걸 한번 선생님이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암석 중에서, 지난 시간에 광물 중에서 석영이라는 광물을 잠깐 언급했어요. 조항광물 중에서 감람석, 희석, 뚜루루루 하다가 석영이라는 광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화학 기호로 쓰면 SiO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석영 이꼴 SiO2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SiO2가 많다라는 말은 그냥 석영 성분이 많구나. 석영은 석영하니까 조금 어려운 또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수정, 크리스탈, 보석 있죠, 보석, 크리스탈, 이 곧 석영이에요. 우리 크게 발달한 석영은 보석 크리스탈로 분류가 돼서 비싸게 주고 팔고 사고 하는 보석 광물이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 이렇게 조항광물이라고 분류된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 광물 석영은 보석으로 치부될 만큼 큰 크기는 드뭅니다. 그냥 모래 크기 정도의 석영은 잘게 분포한다. 다시 돌아와서 석영이 곧 수정 크리스탈이고 이게 곧 SiO2랑 똑같다. 그래서 SiO2가 많다라는 것은 석영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암석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이 돌덩이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은
SiO2 함량과 고철질 성분 MgFe 성분의 비만 중요해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화합물 100 중에서 SiO2가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MgFe 상대적으로 고철은 약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이 둘이 그냥 100을 이루고 있다라고. 사실 100은 아니죠. 기타 등등 많은 성분이 있겠지만 한 놈이 90이 되면 다른 놈은 10밖에 존재할 수 없다. 왜? 둘이 합해서 이 암석을 이루어야 하니까. 한 놈이 많아지면 한 놈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암석을 구성하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그냥 다 존재한다라고 보고 하나가 많아지면 다른 거는 그만큼 비율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간략한 내용이었고 크게 몰라도 선생님 너무 어려워 해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럼 돌아와서 SiO2는 아까 말했듯이 석영, 수정, 크리스탈 그렇죠?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굉장히 무색, 투명하고 밝죠. 따라서 밝기가 많다 이꼴 그냥 SiO2 즉 석영이 많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석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철 성분, 고철 성분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우리 철 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냥 용광로에 막 펄펄 끓는 철이 식었어요. 그럼 색깔이 어둡죠. 철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컴퓨터 속에도 분명 고철질 성분들은 존재할 거고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을 거치하고 있는 이 거치대도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색깔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철이라 하면 어둡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고철질 이꼴 어둡다. 철가루 우리 과학실험 같은 거 할 때 철가루 막 뿌리면 색이 검정색이죠. 그렇죠. 막 밝아가지고 막 소금처럼 뿌려지는 게 철가루는 아니죠. 따라서 철 성분이 적다는 건 어두운 성분이 그만큼 적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밝기가 어둡다는 건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말은 전체 100 중에서 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석영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물론 중간 정도의 밝기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분류하면 다시 해볼게요. 밝기가 밝은 놈, 그 중에서도 밝기가 밝은 놈들은 화강암, 유문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밝기가 어두운 친구들은 현무암, 반려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중간 정도는 안산암, 섬로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제 마음대로 적은 겁니다. 제 마음대로 적었어요. 그럼 다시 정리. 화성암은 크게 냉각 속도의 차이에 따라 혹은 암석의 색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암석의 색은 곧 밝기를 뜻하며 이 밝기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광물들의 화학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 화학 조성 중에서 SiO2, 석영 성분이 많으면 밝기가 밝아지게 되고 석영 성분이 많은 만큼 SiO2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철 성분, 고철질 물질은 감소한다. SiO2, 석영이 적은 만큼 그 많은 다른 부분은 철 성분이, 고철 성분이 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밝기는 어두워지게 된다. 암석이 어떤 화학 조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진다. 밝은, 즉 밝기가 밝은 암석들은 화강암, 유문암이 있고 밝기가 중간인 암석은 안산암, 섬로감이 있고 밝기가 어두운 암석은 현무암, 반려암이 있다. 여기까지가 화성암의 분류였어요. 그러면은 냉각 속도 그리고 밝기를 통틀어서 분류를 하면 딱 하나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화성의 분류표입니다. 알겠죠?
우선 여기까지 필기를 딱 먼저 맞춰놓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지금까지 필기 안 하고 있던 친구들은 선생님 요거 하나는 부탁할게요. 이 부분이라도 필기 선생님 하고 나면 캡처, 혹은 뭐 폰으로 보고 있으면 캡처를 하고, 아니면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 일시정지해 놓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필기가 힘들면 요것만큼은 우리 수업 전에 꼭 외우고 갑시다. 되게 간단한 거라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까지는 꼭 알고 넘어갑시다. 그럼 요거 간략하게 아까 이 내용도 좀 적어줄까요? 혹시 또 깊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요 내용까지 적어 놓으면 공부할 때 좀 편하겠죠? 요 내용까지. 자, 여기까지 필기 시작. 네, 돌아왔죠. 그러면은 이 화성암 파트, 오늘 화성암 파트 끝으로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거는 진짜 딱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적고 나서 같이 외우는 시간까지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먼저 결정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를 분류를 했으니까, 결정 크기가 크면서 밝은 암석, 결정 크기가 크면서 중간 정도 밝기를 가진 암석, 결정 크기가 크면서 어두운 암석, 다음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밝은 암석, 결정 크기가, 이 순서를 바꿔 쓸게요.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면 이렇게 바꿔서, 여기가 소자, 여기가 대자.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밝은 거, 작으면서 중간 밝기, 결정 크기 작으면서 어두운, 요거를 이제 쫙 적어 볼 거예요. 먼저 결정 크기 작으면서, 여기 있네요.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기억해 놓으세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어두운, 밝기 어두운. 그럼 요 현무암, 반려암과 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의 공통적인 친구를 찾으면 되겠네요. 공통적으로 딱 들어있는 친구가 현무암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네요. 아, 현무암은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밝기가 어둡구나. 다시 이쪽으로.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밝기가 어둡구나. 이쪽이 현무암. 이것도 순서를 반대로 쓸게요. 선생님 좀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하게. 이쪽이 어두운 쪽으로 먼저. 어둡다. 여기가 밝다. 다시.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어두운 친구가 바로 현무암이구나. 두 번째. 그럼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중간 정도의 밝기를 가진 친구는 안산암, 성모암. 그럼 요 두 친구와 요 세 친구 중에서 공통된 놈을 찾아봤더니 안산암이 딱 들어있네요.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중간 정도의 밝기는 안산암이구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도 돼요. 결정 크기가 작으면서 저기 화산암 중에서 밝은 놈들은 딱 봤더니 겹치는 게, 유문암이 겹치는구나. 여기 유문암이구나. 여러분도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지금 잠깐 일시정지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빠르게 적을게요. 자, 일시정지 하고 요 세 개 적고 나면 일시정지 푸는 겁니다. 시작. 자, 풀었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밑에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이렇게 됐네요. 다 맞췄죠, 여러분? 그렇죠. 이 분류 하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현, 안, 유, 앞글자 땄죠? 반, 섬, 화라고 외워놓고 특징 있는 현무암과 화강암이 양쪽 끝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했어요. 현, 안, 유, 반, 섬, 화 외워놓고 현무암과 화강암이 양 끝단에 있다는 걸 외웠죠.
그럼 현마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돌하르방 색깔이 어둡구나. 화강암 색깔이 밝구나. 현마음 돌하르방. 현마음 특징을 설명하면 조금 더 이걸 외우는데 이해가 되겠죠. 현마음은 돌하르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돌하르방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돌하르방이 뭐 이게 모자 쓰고 있고 이렇게 생겼나요? 선글라스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생겼죠. 돌하르방 보면 그냥 매끈한 게 아니라 돌하르방이 구멍이 뽕뽕뽕뽕뽕뽕뽕뽕 나 있어요. 잘 본 친구들이 있나요? 갑자기 좀 징그러워졌는데 미안해. 이렇게 돌하르방을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다.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이유는 현무암의 특징인데요. 현무암은 기공이 많이 분포하죠. 기공은 그냥 공기 구멍,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할 때 그 공자죠. 기는 기체할 때 그 기차고. 그러니까 현무암은 화산암의 대표적인 예죠. 지표에서 빠르게 식은 암석이기 때문에 빠르게 식으면서 내부 안에 있던 기체가 슝 하고 빠져나가게 돼요. 식을 때 기체는 고체 안에 안 남으려고 하니까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우리 죽이나 뭐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불 켜고 하면 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안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근데 얼마나 빠르게 식었으면 이렇게 뽀글 할 때 그 구멍이 그대로 식어버린 거예요. 내부에 있던 기포가 슉 암석 주변으로 올라오다가 뽀글 할 때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다. 그 말은 현무암은 기공이 많고, 기공이 많다는 거는 표면에서 빠르게 식었네. 빠르게 식었으니까 냉각 속도가 빠른 거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겠구나. 그러면서 어두워. 그럼 여기가 위치가 딱 현무암이 되는 거겠죠. 화강암은 반대로 결정의 크기가 크면서 밝은 암석이다. 양쪽 끝단에 외워놓고 현안류, 반섬화, 현무암과 화강암 외워놓으면 이 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뭐라고? 현안류, 반섬화, 현화 양쪽 끝단이 있고, 현무암은 어둡다. 돌하르방 생각하면 되죠. 기포가 뽕뽕뽕 나온다. 표면에서 빠르게 식어서 기포가 나갈 때 그게 그대로 굳어버린 거구나. 그러면은 현무암은 냉각 속도가 빠른 거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겠네.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서 어두운 거니까 왼쪽 위를 고정시켜 놓으면 오른쪽 밑에는 화강암이 돼서 현안류, 반섬화.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는 지금 일시정지해서 지금까지 필기 안 하고 있던 친구들라도 요것만큼은 딱 선생님 부탁입니다. 요것만큼은 딱 사진이라도 혹은 어떤 책이라도 노트에라도 가볍게 적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시작. 끝. 됐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두 번째 시간 고체지구 중에서도 화성암의 분류,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시간에 퇴적암 조금 다루고, 아마 그러면은 약 2시간 정도, 지난 시간 약 40분 요거까지 해서 퇴적암 살짝 다루면 시간이 얼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1, 2단원, 그러니까 직권 파트를 지구과학에서 배우기에는 준비가 충분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 온라인으로 배웠던, 앞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 그리고 이어서 배울 내용까지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만나서 1, 2단원 직권 파트를 준비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퇴적암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